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2잔 정도? 음. 굉장히 조금 먹죠. 예. 음. 원래 어렸을 때는 아예 먹지도 못했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 다음에 막 손도 막 떨리고 그래서 잘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졸릴 때 그때 한 잔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게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졸림 때문에 그냥 아침에 저는 한 잔만 마시는 편이거든요. 지금 모닝커피로. 네. 그런데도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심장 뭐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게 조금 좀 함량이 센 걸 먹으면 좀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도 매일 이렇게 커피를 마시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매일 마시는 걸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에 보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 한국에서. 자,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가장 많은 부분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있어야지 이제 차 한잔 마시러 갈까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기셔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뭐 다른 음료수가 없어서 또는 맛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난 집중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커피가 좋은 효능도 있잖아요. 네. 커피를 뭐 먹으면 뭐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커피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음이나 또는 집중력 향상 그거 말고도요 진통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 약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효과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졸음을 예방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막 피로한 것들을 약간 올려주는,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것들도 더 좋게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라던가 또는 도파민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생성하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커피가 몸에 이렇게 좋은 효능들도 있지만 네. 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커피를 끊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끊으려고 해서 커피를 안 마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네. 졸림 현상 때문에 네. 되게 힘들어서 못 끊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금단 현상이 왜 오는 걸까요? 네, 커피를 굉장히 이제 인이백이게 계속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이걸 끊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맞아요. 처음 겪는 증상은 두통, 맞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 네, 그리고 이제 집중하고 너무 피곤해. 이거 증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커피를 드셨던 분들은 이 뇌혈관에 혈관이 좀 이렇게 수축되어 있대요. 이 카페인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거를 내가 이제 끊었다라고 하면 이 혈관이 부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뇌 안에 있는 이제 두개골 안에 있는 혈관들이 부풀게 되니까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카페인을 먹어서 도파민이 이렇게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잖아요. 걔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이제 해피해지고 그다음에 대사도 활발해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카페인이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뚝 떨어지면서 이 갭 차이를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나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해, 자꾸 늘어져 이런 것 때문에 카페인을 더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고요. 이게 굉장히 심해지고 그다음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두통과 피로뿐만 아니라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해진다거나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러한 증상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요즘에 공부하는 그 청소년들이 네. 아무래도 공부를 늦게까지 하려다 보니 이렇게 네. 커피를 마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청소년들이 이게 커피를 마시면 뭐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청소년들이 그 커피를 많이 마시면 안 좋다라는 건 뭐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다 학부모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 성장이 좀 도움을 방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청소년기는 가장 빠른 성장기인데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잠이 오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들면 우리가 자는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뼈에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키를 성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뼈대가 돼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 이제 칼슘이 흡착돼서
위에서 버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뼈 골밀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수면 부족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페인을 먹다가 또 이것을 못 먹게 되면 불안 초조 증상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커피를 마실 때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커피와 함께 달달한 성분이 있는 그런 음료수, 커피 음료수를 많이 네. 마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들어있는 당들이 보통 과당이 많아요. 그래서 과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의 위험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당은 많이 드시면 또 염증 세포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커피 음료, 달달한 커피 음료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에너지 드링크, 그다음에 초콜릿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탄산음료, 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커피는 안 먹어 라고 하는데 솔직히 더 많은 양의, 성인보다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을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스마트하게 내가 어느 정도 카페인을 먹는지를 한번 보시고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아이들한테 이 영상을 꼭 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그래주세요. 같아요. 네. 제가 말하면 안 듣거든요. 드시지 마세요. 네. 그렇다면 네. 이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하루에 이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다? 아니면 넘으면 위험하다 이런 함량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카페인 함량은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은가요? 청소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청소년은 소아나 청소년은 1kg당 체중 1kg당 2.5mg 정도 권장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감이 좀 안 오실 것 네, 같아요. 안 와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톨 사이즈, 보통 이게 작은 사이즈의 커피 한 잔이 125mg 정도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88mg 정도, 미스 커피 하나 같은 경우는 50mg 정도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먹었어요. 초콜릿에도 들어있는 걸 보면 꽤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400mg 이하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임산부, 수유부는 원래 커피를 안 드셔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못 참겠다라고 하면 한 잔 정도를 드시면 좋겠고요. 근데 권장량은 300mg이지만 뒤누르기면 드시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임신했을 때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먹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네. 박사님이 가지고 온 이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영양제는 지금 철분 영양제,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얘네들을? 얘네들이 우리가 뭐 커피를 마셨을 때 빠져나가는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한 네, 영양소? 커피를 마시는 분들에게 좀 네. 또 특히 방광이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소변을 자주 넣으러 가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변으로 많이 이제 물이 빠져나가니까 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 비타민 B라던가 비타민 C가 많이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에 의해서 무기질이 흡착돼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철분,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얘네들 자체도 아연이나 철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카페인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50%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떨어지고, 그 다음 소변을 자주 넣어서 또 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나 C도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고기라던가 또는 야채에서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무기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결핍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영양소를 먹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효능들이 있나요? 철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혈액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에 있는 탄닌이 이 철분하고 결합해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탄닌 성분에 의해서 빠져나가는데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특히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왜 붙어 있어요? 비타민 D도 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칼슘을 많이 드시면요, 혈관이 석회화가 돼서 단단히 그게 좀 탄성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면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은 좀 같이 다니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고, 비타민 D는 잘 아시겠지만 요거를 흡수를 더 잘 도와주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아연.
아연 흡수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탄닌에 의해서 또 흡수율이 확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면역 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300가지의 생리활성을 조절해주는 인자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먹을 때 주의할 거는요. 얘와 얘는 같이 먹으면 얘네들이 별로 효능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얘는 아침에 먹으면 얘는 저녁에. 특히 철분은 식전에 드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위장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식후에 드셔도 되는데 좀 음식이 다 소화되고 좀 위가 비었을 때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근데 칼슘, 마그네슘은 음식하고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잘 소화가 되실 거고요. 아연도 마찬가지. 예. 그렇다면 이제 커피와 상극관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영양제를 먹으려면 시간 간격은 한 어느 정도 두고 커피를 마시거나 뭐 영양제를 먹거나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텔라님 같이 아침에 모닝 커피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모닝 커피를 마시고 철분을 아침에 먹는 게 더 좋고 그다음 식전에 먹는 게 좋다는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2시간 있다가 2시간. 네,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차를 두셔서 커피와 영양제를 다 시간을 맞춰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부족한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커피를 끊지 못한다면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를 드시면서 운동과 함께 같이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커피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링처럼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모닝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최소 20분 이상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우리 운동하는 걸로 약속. 약속.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